그때 나는 11살이었다. 지난 줄거리. 해방이 되자 세철이네는 아버지가 면장이라는 것과 삼촌이 일본군으로 나가 전사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친일파로 몰립니다. 세철이는 명환이로부터 삼촌의 죽음이 개죽음이라는 말을 듣고 난 뒤부터는 학교에도 가기 싫어집니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명환이는 면장을 아버지로 둔 세철이에게 감히 대들지 못했습니다. 전쟁 놀이할 때는 세철이가 시키는 대로 미군이 되어 일본군 역할을 하는 세철이가 쏘는 총에 맞아 죽는 노릇만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 명환이는 기가 살아 세철이를 친일파 아들이라고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철이네를 친일파라고 아이들 사이에 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삼촌 친구이자 고모와 혼담까지 있었던 고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인사하러 옵니다. 고 선생님은 할아버지께 삼촌 대신 아들로 노릇을 하겠다고 하고 세철이는 그런 고 선생님이 든든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아버지가 다시 면장이 되자 세철이는 명환이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 결석하는 날이 많았던 세철이는 명환이가 반에서 대장 노릇을 하면서 자기를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음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겸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돌레떡을 학교에 가지고 갑니다. 돌레떡을 보고 절간 고구마로 만든 떡과 바꿔 먹자는 명환이의 말에 세철이는 개나 먹는 것과 바꿔 먹을 수 있다고 대꾸합니다. 명환이가 삼촌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말한 것이지요. 그러나 명환은 부자인 세철이가 자기네 가족을 깔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주먹 다툼을 합니다. 몸이 허약한 세철이는 가끔 명환이와 싸우는 꿈을 꾸면서 머리에 소처럼 단단한 뿔이 솟아있는 꿈을 꿉니다. 흉년이 들어 점점 더 먹을거리가 없어지고 전염병이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쇠약해진 세철이는 폐결핵에 걸려 한 달여 동안이나 입원하고 학교도 쉽니다. 학예회. 이번 겨울에는 학예회를 하기로 했다. 담임 선생님은 첫 시간 수업을 하기 전에 이 소식부터 전하셨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지난번 운동회도 너무 즐거웠다. 온 마을의 잔치가 되었다. 학예회까지 한다면 잔치를 2번 하는 것이다. 언제 해요? 내가 선생님에게 여쭈자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한다고 대답하셨다. 나는 병으로 1년 동안 학교를 쉬었다. 그래서 원래는 4학년이야 했지만 3학년으로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처음에는 같이 공부하던 아이들은 4학년인데 나만 3학년이어서 속이 상했다. 더구나 명환이가 계속 그 반에서 급장을 하는 것이 아니꼬었다.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선 공부에 마음을 붙이기로 했다. 사실 4학년으로 공부해도 명환이에게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교원 선생님이 대신 유 선생님이었다. 유 선생님은 2학년 때에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다. 다행히 학기가 봄부터 시작되어서 1년을 다 쉬지 않아도 되었다. 자, 오늘은 38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선생님은 학예회 때문에 떠들썩한 아이들을 진정시켰다. 요즘 38선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들었다. 연합군이 일본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다. 그 연합군 가운데는 미국과 소련이 있다. 당분간은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북이 38도 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차지하고서 말이다.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자 미국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요? 하고 맨 앞줄에 앉아있는 키 작은 석호가 야무지게 물었다. 미국의 지시를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 살림을 맡고 있다. 제주도의 살림은 제주도청이 맡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제주군에는 군수가 미군의 지시를 받으며 군의 살림을 맡고 있지. 그러면 38선을 마음대로 넘어다닐 수는 없습니까? 내가 여쭈었다. 아이들 시선이 모두 내게 쏠렸다.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래도 이북 사람들이 38선 이남으로 많이 내려왔지. 선생님은 왠지 분명하지 않게 대답하셨다. 왜 이북 사람들이 고향을 넘어서 38선을 넘어왔습니까? 내가 다시 여쭈었다. 사상이 맞지 않아서이지. 사상이 무엇입니까? 더 공부를 하면 알게 된다. 이 세계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는데 선생님은 대답을 하다가 잠시 머뭇거리셨다. 나는 선생님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평온하지 못하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알았다. 학교에 연습에 들어갔다. 3학년은 합창을 하기로 했다. 공부가 끝난 다음에 풍금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연습했다. 고향의 봄과 낮에 나온 반달. 그 밖에 학교에서 배운 동요를 5곡이나 부르기로 했다. 고 선생님의 지도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출연하는 연극도 하기로 하였다. 나는 그 중에 간다는 역을 맡게 되었다. 아이들은 연극에 관심이 많았다. 연극 대본이 마련되어 연습이 시작되었다. 6학년 학생들이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연습은 밤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극 제목은 새벽길로 38선 북쪽에 살던 한 가족의 슬픈 이야기이다. 그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이남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5학년이 된 맏아들이 고향에 있는 친구가 그리워서 다시 38선을 넘다가 미군의 총에 맞아 죽는다. 그렇게 되자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온 것을 크게 후회하여 다시 식구들을 데리고 새벽에 고향을 찾아 38선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이다. 내가 맡은 역은 그 가족의 막내 아들인데 대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도 연극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즐거웠다. 학예회를 나흘 앞두고 총 연습을 하였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아직 첫 시간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야, 순사 온다. 창가에서 운동장을 내다보던 석호가 소리를 질렀다. 경찰관 2명이 장총을 메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경찰관이 학교에 나타나면 학교가 시끄러웠다. 땡땡땡땡. 시작종이 울려도 선생님은 들어오시지 않았다. 수업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야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학예의 날짜가 일주일도로 연기되었다. 선생님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말씀하셨다. 예? 아이들은 모두 얼떨떨했다. 왜냐하면 연극 연습이 아직 덜 되어서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학예회가 연기된 이유가 연극 연습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때였다. 야, 저기 봐라. 고 선생님이. 맨 뒤에 앉은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떤 아이는 창가로 달려가기도 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선생님이
일어선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셨다. 그러나 아이들은 앉기는커녕 이젠 앉아있던 아이들까지 덩달아 일어났다. 나도 일어나 운동장을 내다보았다. 고 선생님이 두 경찰관 사이에 끼어 교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땡땡땡 수업 끝종이 울렸다. 운동장에 나가지 말고 그대로 앉아있어. 선생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는 나가버렸다. 고 선생님과 경찰관들도 막 교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눈짓을 했다. 그때 6학년 학생들 몇 명이 교실로 들어왔다. 그 가운데 6학년 급장과 부급장도 끼어 있었다. 야, 잘 들어봐. 아까 지서에서 순서가 나와서 고 선생님을 데려갔어. 무슨 이유냐면 연극 내용이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거야. 연극을 고치지 않으면 학예회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 급장은 흥분한 탓인지 더듬거리며 말했다. 연극 연습이 잘 안 돼서 학예회를 연기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석호가 아까 선생님에게 들은 대로 전하면서 6학년 학생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웃기는 소리 마라. 다 거짓말이야. 38선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이 다시 북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지서 주임이 이북에서 피나는 사람인데 우리 연극이 그 사람 마음에 맞을 리가 있겠어? 우리가 뭐 지서 주임 비위 맞추려고 연극하는 거냐? 그러니 말인데 우리가 모두 지서로 가서 항의하기로 했어. 너희도 같이 가야 한다. 알았지? 떠들썩하던 아이들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6학년 학생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사실을 듣고 놀랐지만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았다. 고 선생님이 순사들에게 잡혀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모두 지서에 몰려가 항의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들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순서가 무서워서 그래? 6학년 부급장이 조용히 있는 아이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뭐 하는 거야?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6학년 학생들을 보고는 호통을 치셨다. 학예회가 연기된 이유를 말했습니다. 급장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아이들 충동 지르지 말고 조용히 있어. 고 선생님은 곧 돌아오신다. 그리고 학예회도 일주일 후에 하기로 했어. 그러니 공연히 일 만들지 말고 가만히들 있어. 알았지? 선생님의 호통에 6학년 학생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버렸다. 고 선생님은 다음날 지서에서 돌아오셨다. 그러나 학교에는 나오시지 않으셨다. 연극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 고 선생님이 맡았던 연극은 유 선생님이 맡아서 연습을 시키셨다. 학예회 날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교실 2개의 칸막이를 두고 원래 터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교실이었다. 책상들을 나란히 띄워놓고 그 위에 교탁을 올려놓아서 무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연극 내용은 학예회 총 연습 때와는 많이 바뀌었다. 아들이 38선 이북에 있는 친구가 그리워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것까지는 같았다. 하지만 미군 총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소련군 총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도 역시 38선을 넘다가 소련군 총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났다. 학생들은 총 연습 때와 다른 연극을 보게 되었다. 연극에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미군 총에 맞아 죽든지 소련군 총에 맞아 죽든지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연극은 재미있었다. 그리고 38선에서는 소련군과 미군이 지키고 있으며 그곳은 마음대로 넘나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극만이 아니라 합창도 많은 박수를 받았다. 나는 합창과 연극에 모두 출연했기 때문에 가슴이 매우 뿌듯했다. 더구나 면장이신 아버지가 학예회가 시작되기 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학예회를 준비하는 데 수고한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자고 말씀하셔서 더욱 우쭐해졌다. 학예회가 끝나고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나는 방학 중에도 이따금 학교에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는 고 선생님을 만났다.